이차식이라고 얘기했고 지수 부동식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쌤은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쌤 지금 치환할 대상은 이 값을 지금 치환할 생각인데 2라고 하는 녀석의 fx의 값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 그럼 치환하게 되면 2차 부동식은 뭐가 되죠? t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t-하고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t-1로 인수분해 되고 잘못했구나. t-하고 t 플러스 2죠. 네. 그때 사이값인 것 같고요. t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지수의 값은 원래 0보다 크지 않나요? 지수의 값이 0보다 크니까 이건 풀 필요가 없군요. 그래서 우린 이것만 풀어서 fx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fx가 큰가요? 2가 큰가요? 네, fx보다는 2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 2를 이항해 주는 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식을 이항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럼 x-3이랑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해가 사이값인가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 사이는 정수의 값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는 정수의 값은 큰 것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1? 4개 있나요? 잘못한 것 같은데? 큰 것 빼기 작은 거 5고 맞네. 4개 맞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A가 1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해서 다음에는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하은이 무슨 짓을 잠깐 딴짓을 하고 있죠? 오늘 왜 화장을 하셨죠? 내가 옆에 좀 네, 어디 갔다 오셨길래요? 이 이상의 자연수 A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수함수하고 두 번째 지수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지수함수의 값은 첫 번째 건 증가하는 지수함수, 두 번째 건 감소하는 지수함수인 것 같거든?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얼만큼 표현해 놓은 거죠?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나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값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하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y는 1이라고 하는 선하고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y 좌표보도 정수인 점의 개수가 20개에서 20개 이상 40개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는 a값의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a의 값은 자연수라며. 네. 그런데 먼저 이 문제가 요구한 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 것 같거든. 모눈 종이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긴 하겠는데 자 여기가 지금 x의 값이 1, x의 값이 2, x의 값이 3, x의 값이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대2 관계인가요? 네. 얘는 0대2 관계 누구야? 2, 4, 4. 엄청 큰 값이네. 4대2 값 누구지? 얘 같은 경우에는 0대2 했을 때 1이 되고 1대2 했을 때 4가 되고 2대2 했을 때 16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4대2 반 녀석의 값 1이고 3대2 관계 누구죠? 2대2 관계 누구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A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쌤이 지금 0,1, 1,4, 2,16이라고 하는 점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위에 공간이 모자랄 것 같거든? 이게 좀 사실적이진 않지만 그냥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녀석의 값이 y는 4x승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 0,1, 이 점 좌표값 1,4, 이 점 좌표값 2,16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들을 지나는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거든? 근데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문제는 A값이 자연수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A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찍을 때 애로사항이 좀 많네? 그럼 어떻게 찍지 이거를? 저 4,1을 지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3대2 관계 A인 것도 알겠는데 A가 누군지는 모르겠거든?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나 3이라고 한다면 얘는 밑의 값이 4였잖아. 그럼 A의 값이 2분의 1이거나 A의 값이 3분의 1인 밑을 갖는다고 한다면 A의 값 2나 3이라고 한다면 2,4하고 2,9를 지나는 거죠?
A 값이 2 또는 3이면 2,4 또는 2,9를 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 점 좌표 지금 2,16이라고요? 그럼 상황은 두 가지일 것 같아.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값이 2 또는 3이라고 한다면 지수함수의 그림은 2 대입했을 때 4 또는 9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감소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납득되시나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y는 1로 둘러싸인 y는 1? y는 1이면 요선인 것 같은데 y는 1이라는 선으로 둘러싸여진 영역?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는 정수인 점의 순수상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A가 2 또는 3이라고 한다면 X가 0인 라인상에 X의 값 1인 라인상에 X의 값 2인 라인상에 이런 라인상에 존재하는 정수의 점들을 찾을 생각이거든? X가 0이었을 때는 순수상이 몇 개 있죠? 정수인 순수상이 몇 개 있어요? X가 1인 라인은 Y축상에 존재하는 이 영역에 있는 점들 중에 정수인 점의 순수상이 몇 개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 0,1로 하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X가 1인 라인상에는 점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 있죠? 이 점 좌표가 누구죠? 1,4인데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군데요? 자, 점이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나요? 1부터 4까지? 그 다음은 몇 개 있을까? X가 2가 된 라인상에는? X가 2가 된 라인상에 있는 점들은 이 점 2,16이지만 2,16 가지고 세는 게 아니지. 이 점 좌표 값이 누군데요? 이거라고요? 그러면 1부터 a제곱까지 몇 개야? 네, 여기 정수의 순수상은 a제곱개 있겠네요? (3인) 라인상에 몇 개 있을까? 이 점 좌표 값은 3,1이고 그 다음 점의 좌표는 3,a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그때는 점의 개수 몇 개 있는데 마지막에 a가 4가 된 라인상에는 몇 개 있죠? a가 2 또는 3이었을 때는 일단 이거의 합의값을 구해보자. 합의값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인가요? a가 2라면 몇 개야? a가 3이면 몇 개야? a가 3이었을 때 18개? 우리가 찾는 건 아니네. 우리가 찾는 건 20개에서 40개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아니라 지금은 미세값이 4인 것보다 미세값이 더 작은 걸 선택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생긴 걸 찾으라는 얘기인가? 미세값이 4가 되면 몇 개인지 구해야 되겠다. 미세값이 4가 되면 몇 개일까? 다시 그려야 되겠네. 미세값이 4가 되면 몇 개일까요? 미세값이 4가 되면 몇 개일까요? 여기다 4 대입해도 괜찮을까? 처음에는 1개, 4개, 그 다음은 a제곱개, 그 다음은 a개 1개 있을 거 아니야? a가 4가 돼도. 그러면 a한테 4만 대입하면 몇 개인데? a가 4였을 땐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프를 갖다 지수함수의 그림이 a의 값이 4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a가 4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정수의 순수한 개수는 여기서는 1개, 여기서는 4개, 2인 라인상에 16개 있겠죠? 그 다음 라인상에 몇 개 있을까요? 2점 좌표 1,a니까요? 그 다음은 1개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4는 지금 첫 번째 범위에 집어넣어서 4일 때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할 거는 a의 값이 4보다 큰 5 이상의 숫자였을 때라고 있는 중인데 a의 값이 5 이상인 경우 중에 전체 점의 개수가 1개, 4개, 16개, a개,
한 개 있다고요? 그럼 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22 플러스 이 값이 20부터 40 사이? 맞아요? 그런데 A는 5 이상이잖아. 되는 A가 누구 있는데? 뭐까지 되는데요? 이러한 A의 값들, 자연수 A의 값들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개수의 값이면 5부터 18까지가 몇 개죠? 14개에다 하나 더 했으니까 총 더해서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수능 문제구나.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문제집 센수하러 가겠습니다. 문제집 센수학에서 물은 걸 얘기해 주세요. 쪽수가? 25 하은이 숙제가 돼 있나요? 저 책 말고 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돋보이는데요. 삘빵함이 돋보입니다. 하은아, 네. 숙제가 돼 있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걸 숨은 거야? 아니 말했다고 했어요. 말 안 했잖아. 아니 말했지 않지. 55쪽부터. 10 너는 55쪽만 질문? 유나는 질문이? 저 49쪽이요. 49쪽, 55쪽. 40. 저 53쪽. 53쪽. 숙제가 그럼 몇 쪽까지가 숙제인데요? 저 57쪽 57쪽까지가 숙제. 그럼 동주는 57쪽까지 다 풀었나요? 하인은 왜 숙제를 못했어? 저 일찍 주무시느라고 오늘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은 뭐하고? 했어요. 아, 열심히 해가지고 개념성 하나 겨우 끝냈다고? 아니 쌤. 네, 시단계 빼고 다 했다고? 네 그때 주문 네. 수민이가 뭐 한다고 그랬지, 오늘? 그 서울에서 서울랜드? 아니 자, 49쪽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23이요. 323번. 323번이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요걸 구하라고 이거의 값이 알파, 베타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봤더니 얘가 지금 7의 x승이랑 7의 2y승인가? 근데 이 값에 대해서 우리는 x하고 y가 누구면 최소값을 갖는지 알고 싶은데 x 플러스 2y의 값은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명제 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 두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은 2루트 ab보다 크다라고 하는 산술기하 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네, A하고 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서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최소값 구하는 중이고요. 최소값 구하려고 두 개 값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되나요? 거기다 4만 대입하라는 얘기네. 4 대입했더니 7의 4승이니까 나갈 때는 49로 나가겠네. 거기다 2배 했더니 98입니다. 최소값은 구했습니다. 감마의 값은 최소값이 지금 98인데 알파, 베타의 값을 알고 싶거든? 알파, 베타의 값을 먼저 주로 구하지? 산술기하 평균을 성립하게끔 하는 녀석은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즉 x의 값이랑 2y랑 똑같을 때 근데 두 개 더한 게 4라면서요. 그러니까 똑같긴 한데 2로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x의 값은 y의 값은 그래서 3개 더한 녀석의 값은 100일이 답인가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 못 푸는 문제 같거든?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53쪽이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366 너는 55쪽이라고 했잖아. 53쪽에 질문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 148. 348번. 348번. 다음에는 A집합과 B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에서는 지수부동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시고요. B집합에서는 2차 부동식을 풀어서 해집합을 구할 건데 A를 가지고 있는 B집합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지만 앞에 거 지수부동식은 푸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수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에 대해서 집합의 원소로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녀석의 값을 부등식을 풀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세값이 10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값이 이렇습니다.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2항해야 되겠다. 양변에 2배 했고요. 2항하고 있습니다. 2배 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8x인데 2항 했더니 마이너스 7x 맞게 잘 이해했나요? 그 인수분해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x-1의 값이랑 x-3의 값이기 때문에 a집합의 해가 x가 원소인데 x의 값은 2분의 1부터 3, 4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a집합의 원소라고요. 근데 이 숫자들은 전부 다 b집합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요? 근데 얘는 어디로 불러긴 2차 함수야? R을 불러긴 2차 함수입니다. R을 불러긴 2차 함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x축과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범위 사이에 2분의 1부터 3까지 있으면 좋겠다고요? 나의 바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2분의 1의 값이 여기 있고 3의 값이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야? 자,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덜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누나야, 지금 쌤이 하는 말과 표현과 설명이 너한테 와 닿는 설명이야? 와 닿지 않는 설명이야? 네. 양 끝으로 양 끝에? 무슨 말을 쌤이 하는 거냐면 B라고 하는 집합의 해를 구했더니 B집합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람은 2분의 1부터 3까지 범위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알파고 베타 사이에 있거나 똑같아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수익선상에 2분의 1하고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요게 지금 A집합이라고 한다면 B집합은 이렇게 돼서 포함관계를 성립했으면 좋겠는데 설령 A집합이 지금 2분의 1부터 3까지인데 B집합이 A집합과 똑같아도 우리는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나 베타의 값이 2분의 1이거나 3이어도 상관없다고. 이 점이 지금 알파고 베타인데 알파고 베타 사이에 2분의 1하고 3이 있어도 되고 알파 베타 자체가 2분의 1하고 3이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생각이냐면 2분의 1 대입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생각이거든. 3 대입한 녀석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생각이야. 그 말까지 지금 납득이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분의 1 대입하고 3을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25인가요?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3 대입하게 되면은 3A 플러스 15인가? 이렇게 되면 만족할 겁니다. 첫 번째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건 A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의 공통 범위가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요? 우린 지금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66. 36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66번은) 절대값 가진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함수의 값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건 접올리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지수함수의 값은 미세값이 9가 되니까 증가함수였을 겁니다. 원래 지수함수의 값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었을 건데 그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을 접올린 모양입니다. 빵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인가요? 원래 빵 대입한 마이너스인데 접올렸더니 빵 대입한 게 2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의 그림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있고요. 두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음수였으면 좋겠고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는 교점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교점 좌표의 값이 음수인 교점과 0과 2 사이에 있는 교점을 찾을 생각이거든. 그런데
이 점 좌표가 누군지 혹시 아나? 2분의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맞나요? 근데 미색값이 지금 2분의 1, 미색값 2가 되는 증가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교점의 좌표가 음수인 교점과 0과 2 사이에 있는 교점이 존재하도록 k의 값을 결정할 생각이거든. 2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2의 값이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림 너무 과장되는데? 여기 좀 2라고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의 바램은 교점 x1이라고 하는 교점은 음수였으면 좋겠고요. x2라고 하는 교점의 좌표의 값은 2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아니다. 2보다 큰 게 아니지. 0과 2 사이에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그린 이 함수의 값이 y는 2의 x 플러스 k승입니다. 그런데 이 교점의 좌표가 음수인 교점과 0과 2 사이에 있는 교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결정하라고? k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건 플러스 k이기 때문에 2x의 값 얼만큼 평이동한 거죠? 네,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지수함수의 값을 왼쪽으로 평이동하는 거네. 지수함수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이동할 건데 최소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 만약에 지수함수의 값 이렇게 지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지나면 교점 중에 하나는 빵이야.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얘는 근이 빵 돼버리면 안 되잖아. 한 근의 값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이 점 좌표 0,1이라며. 0,1을 지나는 순간에 k가 누군데? 0 대입했을 때 2 나오는 k가 누구냐고. 네, k는 1인가요? k가 1이었을 때는 이 점선의 그림은 k라는 값이 1이었을 때 그림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2 대입하면 누구야? 70. 네, 2 대입한 건 78이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검정색 원래 그래프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78이 엄청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78이면 2,78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엄청 위에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2,78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근은 0과 2 사이에 있는 근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점의 좌표 2보다 큰 교점과 얘는 상관이 없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2보다 큰 근을 가져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정확히 요렇게 되는 순간에 2,78을 지나는 k값을 구할 수 있나? 2,78이 되는 k값을 구할 수 있어? 아, 이 k를 못 구하네? 이 k값은 구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k의 값에 따라서 뭐가 되는지 어떤 값을 가는지 좀 확인해 볼까? 자, k의 값이 만약에 4라고 한다면 뭐가 돼? 64. k의 값이 5가 되면 뭐가 돼? 28. 아, 그렇다면은 4하고 k 값이 4하고 5일 때니까 아마 2,78을 지나는 순간에 이때 2,78을 지나는 순간에 그때 k의 값이 누구라고? 4점 뭐뭐라고? 근데 나의 바램은 2보다 작은 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2보다 작은 근을 가지고 음수인 근을 가지려면은 그림이 2,78보다 아래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큰 자연수가 누구라고? 70. 이게 4점 땡땡이니까 k의 값이 가질 수 있는 자연수 k 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누구야? 4점 땡땡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러면 k가 1일 때는 빵이 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k 값 1이면 안 돼. k 값 2 이상이어야 돼?
K값은 2, 3, 4면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 맞나요? K가 2, 3, 4라는 자연수가 됐을 때만 요 사이에 있을 거니까. 그때는 X좌표의 값들은 전부 다 음수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의 좌표는 다 0과 2 사이에 있는 값들이겠죠? 그래서 K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2, 3, 4입니다. 2, 3, 4를 3개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다른 분들은 안 풀어가지고 없어요. 그럼 오늘 쌤이 지금 진도는 로그 함수 진도 나올 만한 시간 여유는 확보해 주셨어요. 시간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쓰면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개념센 수학에 로그 함수 진도를 나갈 생각인데 로그 함수가 몇 쪽인가요? 98점. 98? 128까지. 128. 내일 오실 때까지 지수 파트에 시단기가 풀어져 있을까요? 숙제 안 돼 있는 여자 세 분 내일 올 때까지 지수 함수가 숙제가 돼 있을까요? 돼 있겠죠? 근데 오늘 로그 함수 숙제가 새로 또 나온다는 거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잠을 줄이면 되지 않나? 잠을 몇 시간 주무시는데요? 하민은 몇 시간 자? 어제는 음, 10시 반에 자고 5시간 이렇게 했어요. 4시간밖에 못 자 했는데 숙제를 못했어? 아니, 수행했어가지고. 아, 수행이 있어가지고. 당신은요? 5시에 잤어요. 수행 때문에? 아, 잠을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네. 그럼 하은이가 제일 게으른 거네. 수행도 없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온 거잖아. 저 어제만 마지막 그런 거라고요? 자, 내일은 마침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충분히 숙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려는 건 로그 함수를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럼 로그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지수 함수를 문제 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을 건데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y는 ax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수 함수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어떻다고요? 증가함수라고요?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하지만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죠? 근데 증가함수했던 감소함수했던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정의역이 누구라고요? 공역은 누구라고요? 하지만 치역은 뭐죠? 공역은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항상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은 정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근선의 값이 누구지?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지수함수의 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냐면 지수함수를 ynx에 대칭한다면 뭘 바꿔 쓰는 거죠? x하고 y를 바꿔 쓰는 게 ynx 대칭인가요? 그걸 y는 하고 정리해 쓰려고요. y는 하고 정리해 쓰려면 지수를 로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로그로 바꾸면 y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y는 x에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인 거야? 미세값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로그함수의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 거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값은 y는 x 대칭인데 먼저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에는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크기가 달라져. 자,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있다고 칩시다.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 미세값 1보다 큰 지수함수인가요? 얘는 y는 ax이고 미세값 1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거의 로그함수라고 한다면은 y는 x에 대해 점선에 대해 대칭해야 되잖아. 대칭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럼 이 로그 함수의 값은 미세값 1보다 컸을 때 증가함수겠네. 원래 지수함수의 값은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로그 함수의 값은 점근선이 y축이겠네? 얘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 치역이 0보다 큰 모든 실수였거든? 그런데 로그 함수의 값은 정의역이 누굴까? 방금 전에 우리는 x, y 바꿔 쓰지 않았나? x, y 바꿔 썼으니까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로그 함수의 치역이 될 테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이 로그 함수 정의역이 누구냐고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정의역일 거고요. 치역은 모든 실수겠군요. 자, 항상 지나는 점은 원래는 0,1을 지났었는데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은 1,0을 지날 것 같습니다. 자,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인 지수함수의 값이 감소한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지수함수의 값이 y는 ax인데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감소합니다. 걔를 y는 x한테 대칭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까? 얘도 감소하겠군요. 미세값이 a가 된 로그 함수의 값은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정근선의 값은 y축이 될 것 같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는 1,0을 지날 것 같고요. 정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 치역의 값은 모든 실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근데 되게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다.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두 함수의 그림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미세값 1보다 큰 경우에도 만날 때가 있긴 있어.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만나냐면 만약에 지수함수의 값이 y는 x랑 이렇게 접했을 때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로그 함수의 값도 이렇게 접하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미세값이 보통 미세값을 1보다 큰 미시라고 한다면 보통 미세에 해당하는 숫자를 2, 3, 4 이런 숫자를 사용하거든? 그렇다면 그때는 보통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 편이야. 하지만 적절한 및 2보다 작은 숫자를 이용해서 접하거나 두 점에서 지수함수의 값이랑 로그 함수의 값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 수도 있어. 꼭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및 2보다 작은 미세값을 이용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꽤 많이 배워야지 접할 때 A값을 구할 수 있는데 아직 로그 함수 편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세값 1보다 컸을 때 그림을 그릴 때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입니다. 자, 하지만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만날 것 같은데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100% 만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구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볼까요? 동주야, 로그 함수의 정근선 y축이니까 x는 0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y는 0은 x축이 됩니다. 정의역, x는 0보다 큰 치역, 무전 실수. 항상 지나는 점. 네. 다음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역함수만 구할 생각입니다. 문자만 바꿨으면 되는 거지. x, y를 바꿔 쓴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하기만 하면은 그게 역함수인 것 같습니다. 양변의 3배고요. 이걸 지금 로그로 바꿔서 표현할 생각입니다. 로그로 바꿨더니 y-1 값은 로그 2의 3x인가요? 네. 이제 1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함수의 값은 요게 역함수겠네. 그런데 정의역이 누구야? 재수함수의 정의역은 누구야? 재수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라고요? 재수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자, 치역은 누구일까요? 자, 이 재수함수의 값은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한다면 2x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면 실수배 3분의 1배만 한 거지? 그림을 위아래로 움직인 적 없죠? 그래서 치역의 값은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큰데 이건 평이동한 적이 없으니까 0보다 클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정의역이 누굴까요? 네, 이거의 정의역의 값은 방금 전에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치역의 값이 이거의 정의역이 되겠네. 치역의 값은 누가 되죠? 네, 치역의 값은 그냥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근데 정의역을 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거든? 자, 진수에 있는 값은 진수 조건 때문에 진수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진수의 값이 0보다 크다가 이게 정의역입니다.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를 외쪽으로 한 칸 패도한 녀석인데 이 로그 함수의 값을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역함수 구하니까 일단 xy 문자 바꾸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xy 문자 바꿨습니다. 지금은 y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y라고 하는 값은 2x-1인가요? 말로 합시다. 정의역. 마이너스 네, 진수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큰 모든 실수. 치역. 모든 실수. 지수함수의 정의역. 모든 실수. 지수함수의 치역.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큰 모든 실수. 0보다 큰 걸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마이너스보다 큰 거죠? 자, 얘는 정근선이 누굴까요? x로 마이너스 네, 진수에 있는 숫자가 빵 되는 값이 정근선입니다. 자, 얘는 정근선이 누굴까요? 지수함수의 정근선. 마이너스 네,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x축을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미세값 1보다 큰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데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보통 교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세값 1보다 커도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세값이 2보다 작았을 때, 꽤 작은 숫자였을 때는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원래함수,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함수 사이에는 교점 좌표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그함수의 성질 다 말로 설명했던 부분이야. 뭐 정의역, 치역, 증가함수, 감소함수, 1대1 함수라는 표현 선생님 사용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증가하거나 꾸준히 감소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이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하면 서로 다른 함수값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값을 대입하면 다른 값이 나오니까요. 1,0을 지나는 것도 알고 있고 정근선이 y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게. 미세값이 하지 맙시다. 할까? 써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밝힐 생각입니다. 하나는 미세값이 2가 되고 하나는 미세값이 역수인 2분의 1 값이 미신 게 있거든? 근데 미세값 2분의 1이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분모로 보낼 수 있나요? 네. 그럼 결국 우변 전체의 보를 바꾼 셈이네? 우변의 보를 바꿨다는 거는 y의 보를 바꾼 거니까 무슨 대칭이에요? 네, 둘의 관계는 서로 x축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미세값이 a인 녀석의 값이랑 미세값이 a인 로그 함수의 값이랑 역수의 값이 미신 녀석의 값은 두 함수의 관계는 x축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까? 자, 선생님이 참고사항으로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y는 로그 2x라고 한다면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y의 값이 로그 2의 절대값 x라면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거는 정의역이 누군데요? 정의역은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진수의 값인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정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인 거죠? 점의 좌표 몇 개만 찍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네, 2분의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림은 대충 그릴 수 있습니다. 0보다 큰 쪽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얘는 진수 조건에 따르면 정의역이 누구지? 지금 동그라미 값이 0보다 커야 되지 않아?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럼 정의역이 뭐야? 절대값이 0보다 크려면은 어떨 때 0보다 크지? 네, 0이 아닌 모든 실수했을 때 절대값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지금 정의역입니다. 그럼 0에서만 그림을 못 그리지 양수일 때도 그릴 수 있고 음수일 때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양수였을 때 x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로그 x랑 똑같은 그림이야? 로그 x랑? 얘는 1 대입하면 빵이잖아. 2 대입하면 1이잖아. 하지만 음수의 값도 대입해도 상관없잖아. 절대값 때문에. 음수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로그 1이니까 빵이죠.
마이너스 1에 보면 누구예요? 네, 마이너스 1에 보면 로그 2에 이어서 1이군요.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어떻다는 얘기야? 아, 그러네. 얘는 하나만 그리는 거고, 절대값이 녀석의 값은 나팔꽃처럼 쌍으로 그리는 거네, 이렇게. 자, 절대값이 있을 때 그림 설명해 드렸고요.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y는 2 로그 2 x라고 하는 그래프랑 또 한 녀석의 값은 y의 값이 로그 2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비교해 볼 생각이거든. 물론 선생님 여기는 제곱의 값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2 로그 2 x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2만 앞으로 나가면 똑같은 거긴 한데 정의역이 다르네. 얘가 갖는 정의역과 얘가 갖는 정의역은 다른 거 아니야? 앞에 건 정의역이 모든 실수, 0보다 큰 모든 실수죠. 하지만 뒤에 건 정의역이 누군데? 네, 0이 아닌 모든 실수네. 얘는 음수를 대입할 수 있는데 이건 음수를 대입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의 차이점은 2 로그 2 x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x의 제곱의 값이 진수했을 때는 쌍으로 준다는 것 같아. 양수인 쪽만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정의역이 음수인 것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일치합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도 일치합니다. 다만 절대값이 있거나 제곱이 있을 때에는 진수의 값에 절대값이 있거나 진수의 값에 지금 제곱이 있을 때는 y축 대칭한 y축 왼쪽의 그림도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험은 제법 많이 물어봅니다. 뭐 미세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게 하나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 풀다 보면 숫자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림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미세값 2, 3, 4인 것들을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거든? 1,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면은 1,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면 선생님이 뭘로 확인할 생각이냐면 y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려고. y는 1이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y는 1값을 가질 때가 언제지? 제일 첫 번째 이 점이 누구예요? 여기 2,1이라고요? 여기는 누구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아, 그래서 점을 찍다 보면은 1,0도 지나면서 이런 세 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의 그림을 생각하다 보면 미세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1의 오른쪽에서 x축에 더 가까워지나요? 자, 반면에 미세값이 지금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값을 비교해보면 되겠다. 뭘 대입한 마이너스 1 나온지를 생각하는 중인데 뭘 대입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지? 첫 번째 건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그 다음은 이래야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미세값이 크면 클수록 아까는 미세값이 클수록 x축에 더 가까웠잖아. 지금 미세값이 커지는 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더 커지는 건가? 그럼 1의 오른쪽에서는 미세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지는 거네. 근데 방금 전에 했던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에는 미세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보다 오른쪽에서는 x축에 더 가깝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말 기억할 필요 없이 점의 좌표를 찍어서 대충 누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미세값이 0과 1 사이 했을 땐 미세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기억하기 쉽지 않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점의 좌표 몇 개만 찍으면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위아래를. 그래서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만 찍어서 확인할 겁니다. 큰일 난 선생님 좀 말하면서 너무 다음에 잠깐 쉬었다 수업하겠습니다. 미세값 1보다 컸을 땐 증가함수 미세값이 0과 1 사이 했을 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건 미세값이 뭘로 통일할 건데? 네, 미세값을 4로 통일하겠습니다. 미세값을 통일할 때는 되도록이면 큰 숫자로 통일하는 게 산수가 편리합니다. 자,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로그 A의 N승의 B의 N승의 값은 똑같습니다.
이 말이 되시나요? n과 n의 값이 분모하고 분절로 나와서 n 약분하게 되면 로그 a, b가 될 테니까 그 말은 미세 값을 거듭 제곱했으면 진수의 값도 똑같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두 개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네. 또는 거듭 제곱을 똑같이 없앴을 때도 두 개 값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전부 다 미세값이 4로 만들려고 하거든. 왜냐면 얘를 미세값을 2로 만들었을 때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건데 4한테 2분의 1승을 했기 때문에 20한테도 2분의 1승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대소관계 비교하기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미세값을 4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건 미세값이 4로 만들었을 때 누군데? 로그 4에 네, 밑과 진수의 값을 둘 다 제곱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 있는 2의 값은 로그 4에 누구죠? 그럼 16, 20, 25순으로 커지는 거지? 증가함수잖아. 미세값이 지금 4니까. 제일 큰 게 누구라고요? 두 번째로 큰 게 누구라고요? 그 다음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2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미세값이 3분의 1, 9분의 1 있습니다. 그런데 9분의 1을 미세값을 3분의 1로 만들게 되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건 로그 3분의 1 루트 10이 되니까 대소관계 비교하기 불편해지니까 싹 다 미세값을 9분의 1로 통일할 생각이거든? 자, 미세값을 9분의 1로 통일했더니 진수에 누가 있죠? 9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의 값이면 9에 3승이 있겠네? 마이너스 역수니까 9에 3승이면 누구야? 729인가?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로그 9분의 1이 누구예요? 둘 다 제곱했으니까 4고요. 마지막 녀석은 있는 그대로네. 그럼 대소관계 따질 건데 얘는 729? 얘가 14. 미세값이 지금 9분의 1이기 때문에 대소관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제일 큰 거야? 두 번째로 큰 게 누구예요? 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미세값이 지금 0과 1 사이 있으니까 세 개의 숫자 누구였더라? 4하고 729하고 10의 대소관계를 따진 다음에 부동항을 바꾸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가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졸려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프 활용해서 지금 문제가 눈금 따라가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하나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 미세값이 지금 3이 되는 로그 함수랑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점의 좌표만 구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점의 좌표를 구해볼 생각인데 처음에 A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누군지 아시겠나요? A1의 좌표가 누구죠? 1, 로그 함수가 사실하는 점이 누구라고요? A1이라는 점의 좌표 1, 0인가요? 그럼 A1의 값이 1, 0이면은 A2의 점의 좌표는 누구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럼 A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y좌표가 1 나오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A3의 점의 좌표는 누군데요? 미세값이 3인 로그 함수니까 3,1이네요. 다시 A4라는 점의 좌표는 누구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3,3. 다시 y좌표가 3 나오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y좌표는 뭘 대입해야지 3 나오는 거야? 그럼 A6이라는 점의 좌표는 거기 3분의 1이만 구하라고 합니다. A1, A2 세로 길이만 물어보는 건가? A3, A4? 이런 세로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길이가 첫 번째 길이는 1이고 두 번째가 2고 세 번째가 24인가요? 다 더했더니 27이 답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대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이동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x값 대신에 x-n, y값 대신에 y-n을 대입한 거라서 x축 방 n만큼, y축 방 n만큼 평이동한 함수인 거죠. 근데 이 로그 함수의 값을 x축 대칭하게 되면 y의 보를 바꾸는데 y의 보를 바꾸면 우변 전체 보를 바꾸면 되죠. 그 다음이 y축 대칭하게 되면 x의 보를 바꾸는 거고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보로 바꿀 건데 x의 보도 바꾸고 y의 보도 바꾼 건데 양배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앞에 마이너스 달려 있습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했을 때는 역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역함수라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는 선생님이 생략했고요. 바로 뒤에 있는 문제 정도면 연습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의역, 점근선 등을 구하세요. 첫 번째 로그 함수는 미세값이 지금 5라서 증가함수고요. 두 번째 것도 미세값이 5라서 증가함수네. 그럼 미세값이 5가 되는 로그 함수를 먼저 그리라는 얘기구만. 먼저 미세값이 5가 되는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은 좀 이따 생각하겠습니다. 쌤이 처음으로 그리는 로그 함수의 값은 미세값이 5가 된 로그 함수를 그릴 생각이거든. 1대2 하면 0이 나올 테고 5대2 했을 때 1 나오나요? 1대2 하면 0이고 5대2 하면 1인가요? 그런데 이걸 얼마만큼 옮기라고요?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원래는 1,0을 지났을 건데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가면 누굴 지나죠? 0, 마이너스 1을 이 점이 0, 마이너스 1 오는 거죠? 원래는 정근선의 값은 x축이 y축이 정근선 x는 빵이 정근선이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내려가게 되면은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죠? x는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내려갔습니다. 정근선은 뭐가 된다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x는 마이너스 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건 정근선에 영향을 끼치지만 밑으로 두 칸 내려가는 건 정근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인가요? 정근선을 보는 방법은 진수의 값이 빵 나오는 값이 정근선입니다. 정의역은 이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이 뭐지? 이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이 뭐야? 정의역. 마이너스보다 오른쪽? 정의역을 보는 방법은 진수 조건을 가지고 정의역을 얘기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원래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겠죠? x에 바꾸면은 치역은 모든 실수일 겁니다.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미세값이 5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무슨 대칭을 먼저 하라고요? 네, y축 대칭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x의 부를 바꿨으니까 y축 대칭을 했고요. y축 대칭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이렇게 나온 그림을 뭐 하라고요? 위로 한 칸 이동하라고? 그럼 위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은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지? x는 0? 정근선의 값 x는 0이고 정의역은 네, 0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네.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치역의 값은 네, 로그 함수의 치역의 값은 항상 모든 실수겠네. 그런데 정의역을 보는 방법은 진수의 값이 0보다 크다. 즉 x의 값이 0보다 작다. 또 정근선 보는 방법은 진수의 값이 0이다. x가 0이다가 정근선이네요. 되신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를 먼저 대칭이동을, 평이동을 먼저 하시고요. 대칭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평이동한 식을 가지고서 mn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레벨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먼저 대칭이동을 하려고 하거든? y축 대칭을 먼저 하라는 것 같아. y축 대칭하면은 x의 부를 바꿀 거죠? 처음에 x의 부를 바꾸겠습니다. y축 대칭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값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였을 건데 평이동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라고 얘기했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값 대신 x 마이너스 m을 대입했으니까요. 그럼 뒤에 플러스 n을 써주면 이게 y축 방향 n만큼 이동한 거죠. 그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값은 n값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죠? 지수함수의 값도 단순하게 증가하고 단순하게 감소했을 때 양쪽 끝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었거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n부터 n까지 범위의 최대값을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가했을 때는 작은 m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고 n 대입한 게 큰 값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 거죠. 로그 함수의 값이 감소하는 녀석이었을 때 n부터 n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작은 m값을 대입한 게 최대값, 큰 n값을 대입한 게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로그함수, 지수함수에 대해서 단순 증가, 단순 감소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걸어간다면 양쪽 끝에 있는 숫자만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대값, 최소값인 거죠. 항상.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한 문제면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자, 문제는 합성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1 대입하고 그냥 3만 대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린 치환할 거죠. 누구를 치환할 거죠? 진수에 있는 2차 함수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저 함수의 값은 y는 로그 2의 t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부터 3까지 값을 대입할 거잖아. 1부터 3까지를 대입하면 t가 어떤 값을 갖죠?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이 2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되겠네. 그럼 꼭지점 좌표값이 2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가요? 대칭축이 2기 때문에 1대입한 거하고 3대입한 건 똑같을 테고 2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그럼 2대입한 녀석의 값은? 그럼 t라고 하는 값이 갖는 범위의 값을 구하는 중인데 t의 값의 최대값은 4는 2대입했을 때 1대입한 거랑 3대입한 거랑 같은 값이죠. 1대입한 값은 3부터 4까지 값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찾는 y의 범위는 뭐라고요? 미세값이 2니까 증가함수잖아. 최대값은? 네, 4를 대입한 최대값은 2고요. 3을 대입한 최소값은 로그 2의 3이 최소값인가요? 따라서 문제 요구한 최소값, 최대값은 다 구했습니다. 두 번째 거 치환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증가함수, 미세값 2분이니까 감소함수겠네? 치환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런 2차 함수의 값을 치환하려고 합니다. 대칭축의 값은 x-1을 제곱 플러스 7입니다. 근데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1이 대칭축이라고?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1이 대칭축입니다. 2부터 6까지는 이렇게 되나요? 그럼 2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6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자, 다음 함수한테 숫자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2대입했습니다. 2대입한 게 누군데요? 6대입했습니다. 그 값을 대입하려고요. 미세값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31을 대입한 값이 최소값, 8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라고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했습니다. 충분히 되신 거 맞죠? 근데 하은이가 수업 열심히 안 듣는 느낌인데 지금 계속. 너 열심히 듣고 있나요? 손은 왜 작동하고 있죠? 뭐 하는데 손을 사용하죠? 하은이야. 네, 완벽하게 집중해주세요. 수업을 들을 때 손을 움직이고 딴짓거리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말 빨리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들리는 거 맞죠? 뭐야, 쌩 까는 거예요? 자, 치환하겠습니다. 누구를 치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로그 x의 값을 치환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값은 지금 로그 x의 값을 치환하고 있습니다. 대입하는 건 1부터 8까지 값을 대입하는 것 같은데 1부터 8까지 값을 대입하면 t의 값이 뭐가 되죠? 되신 거 맞죠? 그럼 저 함수의 값을 치환했더니 y의 값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고 하는 2차 함수입니다. t의 값의 범위한테 0부터 3까지 대입할 건데 대칭축의 값은 1인가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최소값이 누군데요?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인데?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3 대입하면 누군데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환할 대상이 뭔가 좀 불편하다 저 함수는. 두 번째 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쓸 건데 그냥 쓸 건데 뒤에 걸 뭐라고 쓸 거야? 로그 2분의 1의 4가 뭐지? 로그 2분의 1의 4의 값은 마이너스이네요. 뒤에 거는 빼기로 쓸까? 분모에 있는 x의 나누기의 값은 빼기로 쓸 거니까 두 번째 건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치환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2분의 1의 x의 값을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는 건가요? 대입하는 건 지금 4분의 1부터 2까지 값을 대입할 거거든? 4분의 1부터 2까지 값을 대입하면 증가하죠. 미세값 2분의 1이니까 로그 함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2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2 대입했더니 그 다음 4분의 1 대입했더니
다시 이 값을 대입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위로 블록인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값 플러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특별하지 않은 성질을 봤었는데 지금은 로그함수의 특별하지 않은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로그함수 1 대입하면 빵 맞죠? 로그함수는 A를 대입하면 로그 AA니까 1 맞죠? 로그의 더하기 값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성립하겠네. 로그 값 더한 것들은 진수 곱해가지고 로그에 대입하는 거죠. 빼기의 값은 나누기로 쓸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빼기의 값은 나누기로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성립하겠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번째 건 뭐지? PN승의 값을 대입하라고 로그한테? 로그한테 PN승의 값을 대입한 거랑 n이 앞으로 나가고 지금 이렇게 쓴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왼쪽의 녀석의 값은 요거 얘기하는 것 같고 오른쪽 녀석의 값은 로그 A의 P한테 n배 했으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4개의 것들은 성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4녀석을 보고서 이것들이 로그 함수를 지칭하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는 이런 게 성립했었나? 지수함수의 값이면 어떻게 썼었지? 2번하고 비슷한 게? 플러스 여기에 P 플러스 Q가 있으면 이거였나?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이었나? 지수함수는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의 값을 대입한 게 Q분의 네. 지수함수에 연관지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수함수는 또 어떤 게 있었지? 지수함수의 성질이 뭐가 있었지? 그게 어떻게 쓰자고요? 이건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요? 자, 식을 보고서 그게 지수함수인지 로그함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 파트로 갔습니다. 로그 방정식은 별거 없습니다. 미세값이 똑같으면 어떤 로그가 들어있는 식을 만났을 때 미세값이 서로 똑같은 로그 함수가 있으면 진수끼리 똑같다는 거 푸세요. 다만 진수 조건은 만족해야 됩니다. 진수의 값은 항상 양보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 겁니다. 다음에는 로그식들이 2개 있습니다. 다음 로그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답으로 구한 값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답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미세 값은 3하고 9기 때문에 밑 조건은 없습니다. 진수 조건만 충족하면 될 것 같은데 진수 조건에 따르면 앞에 건 1보다 크다 뒤에 거는 루트 3보다 크단가요? 그 공통범위는 누군데요? 자, 루트 3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답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방정식을 푸는 중이고요. 앞에 건 미세값이 3이고 뒤에 건 미세값이 9잖아. 미세를 뭘로 통일하죠? 미세를 9로 통일하기 위해서 3의 값을 제곱한 9로 만들었으니까 진수의 값도 제곱하겠습니다. 두 개 값이 똑같도록 하는 x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x제곱의 값은 소거했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2는 답으로 허용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미세값 2가 되는 로그의 값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을 변형한 다음에 진수 조건을 보시면 안 되고요. 있는 식 자체에서 진수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물론 더하기의 값이니까 우리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는 진수 조건에 따르면 마이너스보다 크다 또 그리고 x의 값은 4보다 커야 되니까 x가 4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작하게 되면은 진수의 값이 오잖아. 이게 0보다 크려면 x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인가요? 서로 다른 진수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식을 조작하기 전에 진수 조건을 밑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진수 조건 따르면 x의 값은 4보다 크고 4보다 큰 것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값이 누구라고요? 2의 4승 16이라고요? 다시 인수분해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틀렸네. 24인가?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3이다. 답을 허용할 수 있는 건 뭐만 허용할 수 있다고요? 자, 다음에는 로그 방정식으로 왔습니다. 치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치환하기에는 우리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라고 로그 x의 값을 t라고 놓지 않아도 우리 머리가 잠시 로그 x의 값을 한 문자로 인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진수 요건에 따르면 x의 값 어떻게 돼야 되죠? 진수 0보다 크다. 진수 0보다 크다. x제곱의 값이 0보다 크려면 x의 값은 음수다, 양수다? 영향이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진수 요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은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네. 0보다 크지 않은 건 답으로 허용할 수 없는데 잠시 머릿속으로 로그의 x의 값을 t라고 인지하고 풀면 되겠네. 첫 번째 거 t제곱 마이너스 3t 얘는 누구야? 2항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 로그 2x인가요? 2항했더니 4인 것 같습니다. 그럼 로그 2x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그러한 x의 값이죠? x의 값은 누군데요? 2하고 16은 다 답이 될 수 있나요? 자, 진수요건 미조건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에 해당하는 x의 값도 있고요. 미세에 해당하는 x의 값도 있습니다. 그럼 진수조건 미조건에 따르면은 x는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따라서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치환해서 푸는 게 안전하려나? 앞에 거는 t라고, 앞에 건 로그 3x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값은 3의 제곱의 값이라고 인지하고 제곱은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로그 x의 3인데 미세의 변환 공식에 따르면 밑과 진수를 바꿔치기 하면 역수치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치환하기 귀찮아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로그 3x의 값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로그 3x 마이너스 2 맞아요? 양배 로그에 3x 곱했습니다. 그럼 로그 3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군데요? 그런 x가 누구예요? 둘 다 답이 되나요? 되신 거 맞죠? 하나 정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한 녀석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다항함수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던 것 같거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다항함수라고 지수함수라고 듣고 싶어요? 이건 다항함수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건 지수함수야, 다항함수야? 이건 지수함수입니다. 유나 보면서 머리 묶고 있었는데. 네. 묶었어요? 네. 앞에 건 다항함수고요. 두 번째 건 지수함수인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얘는 다항함수라고 지수함수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도 있고 위도 x가 있으면 저건 다항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거든? 근데 아래도 위에도 다 x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풉니다. 아래도 x, 위에도 x가 있으면 반드시 양변에 로그를 취해 줄 겁니다. 그럼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왼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x의 로그 x승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건 미세 로그를 달아주면은 로그 차는 로그 x의 제곱의 값은 이렇게까지 쓰는 게 가능한가요? 여기까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진수조건 밑조건은 최초의 식에서 진수조건 밑조건을 봐야 되는데 진수에 해당하는 녀석이 오로지 이 x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진수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큰 것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네. x의 값이 진수로 존재하는 x의 값은 이 x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 진수요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네 무조건.
음수는 답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면 로그를 취했고요. 우리는 이 값이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럼 첫 번째 건 로그 x 제곱이네.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x 마이너스 4인가? 뭔가 지금 느낌이 싸하다. 4 틀렸지? 네, 로그 1000이니까 3이네요. 그럼 인수분했더니 로그 x 값이 뭐가 있다고요? 자, 듣고 있습니다. 그럼 x 값이 누구라고요? 천이랑 둘 다 0보다 큰 녀석으로 답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걸 써먹을 생각이거든? A의 로그 B의 C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네, C하고 A를 바꿔치기 해서 C의 로그 B의 A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걸 사용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녀석의 값이 2의 로그 10의 X가 있나요? 그 값하고 X의 로그 10의 2는 똑같나요? 그렇다면 쌤은 이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값이야? 첫 번째 건 T제곱입니다. 이걸 T라고 할 거잖아. 얘도 T지. 그럼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 돼요? T가 뭐뭐 있는데요? 8하고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자체가 지수야? 2의 거듭제곱? 절대로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그 x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x의 값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로고 방정식의 응용 파트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 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을 구하라면 문제를 뭘로 푼다고요? 지수 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로 문제를 푼다고요? 근거하기 소형계에서 두 군의 곱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근거하기 소형계에서 두 군의 곱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로고 방정식에 두 군의 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건 로고 방정식이잖아. 로고가 들어있는 방정식인데 두 군의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군의 합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근은 x값을 얘기합니다. x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2x의 값을 t라고 치환할 건데 로그 2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저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인가요? 원래 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면서요. 그럼 지금 t라고 치환했을 때 얘는 근이 누군데? 네,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가 두 개의 근인 거죠? x가 알파 베타니까. 그렇다면 나는 두 군의 곱의 값이 필요하지만 로그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군의 합으로 문제 푼다고요? 두 군의 합의 값을 구했습니다. 로그 2의 알파의 값이랑 로그 2의 베타 더한 게 누군데요?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처리할 거고요. 이 값이 지금 3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이 누구죠? 그럼 기억을 꼭 하는 게 좋겠다. 지수 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의 값은 두 군의 곱으로 문제를 풀고요. 로그 방정식의 두 군의 곱은 두 군의 합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자마자 치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b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죠? 되신 거 맞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문제 지수 방정식도 있었는데? 지수의 값은 지수를 치환했을 때에는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면 t의 값은 어떤 값을 갖는다고 했었지? 지수의 값을 치환했을 때는 x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근을 갖지만 지수를 치환했을 때는 지수 자체가 0보다 크다는 성질 때문에 치환했을 때 t의 값은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근의 분리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의 위치 관계 가지고 문제 풀었습니다. 하지만 로그 함수는 치역이 뭐야? 로그 함수는 치역이 누군데요? 네, 무조건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였잖아. 즉 이걸 치환하게 되면 이건 t의 값이 범위를 갖지 않을걸? 네, 말되신 거 맞나요? 원래는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근은 양수인 근이야.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근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 x의 값은 양수값이지만
t의 값은 모든 실수값들 중에 나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t의 값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는 지수를 치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주어진 말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라고 해석해서 문제 풀었던 거고, 지금은 설령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라 써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 때는 치환하게 되면은 t의 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갖습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꿔야 되지만 로그를 치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뿐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뭐만 만족하면 되는데? 별식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A, B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라고 했는데 A, B 사이의 관계식은 B의 값이 A제곱보다 작다가 관계식인가요? A, B는 이런 관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로그 부동식으로 가겠습니다. 지수 부동식과 똑같이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동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지만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로그를 지워도 부동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진수 조건, 미 조건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진수의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은 다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두 값도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면은 한 3개만 풀면 충분히 로그 부동식은 끝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해가 덜 되고 있는데 막 무조건 진도만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하지만 좀 있으면 숙제량이 잔뜩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챕터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동식은 식을 변형하기 전에 먼저 진수조건, 미조건을 생각할 건데 미세값은 지금 4하고 2기 때문에 미조건은 필요 없고요. 진수조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조건이 뭐죠?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니까 3보다 크지 않은 건 답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식을 풀고 있습니다. 밑을 뭘로 통일해요? 밑을 4라고 통일하려면 뒤에 걸 뭐라고 쓰죠? 2, 5, 4의 x 마이너스. 미세값을 제곱했으니까 진수값도 제곱하셔야 되죠? 자, 로그 4를 뗀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고 산수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인가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5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2부터 5까지입니다. 답을 2부터 5까지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다. 네. 0보다 3보다 작은 녀석은 답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3부터 5까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진수요건에 따르면 뭘 만족해야 되는데? 네.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래서 2보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을 변형하려고요. 둘 다 미세값이 3분의 1이네. 좌변값은 로그 3분의 1의 두 개의 진수값을 곱할 수 있죠. 근데 우변값은 로그 3분의 1로 만들어야지 풀기 쉬울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로그 3분의 1이 누구야? 로그 3분의 1을 지우면 부동호 방향은? 인수분해했던 x-3이랑 x 플러스 1입니다. 0보다 큽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3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3보다 크다요? 근데 두 개의 공통범위만 답입니다. 답이 누구예요? 네, 3보다 커졌다만 답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자, 방금 전에 유나가 선생님한테 살짝 윙크하려고 그랬어. 자,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이제 두 개만 더 풀면 오늘 진도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동식을 풀어주세요. 에이, 대충 치환해가지고 2차 분식 푼 다음에 x값 구하라는 얘기네. 말로만 하고 나중에 기억할 수 있나? 첫 번째 진수 요건에 따르면 x의 값은 여기는 진수도 0보다 크다. 여기는 진수 x의 5승도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0보다 크다. 난 지금 부동식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헷갈릴까봐 치환해서 풀겠습니다. 선생님 치환하는 건 로그 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t제곱 2항 했더니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할 때 가끔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하는 애들 많던데. 자, 인수분해했더니 t 플러스 6이랑 t 마이너스 1입니다.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아니 마이너스 6부터 음수는 버리는 건가? 아니죠. 지수부등식이었을 때 음수는 버리지만 로그 부등식 음수 버리지 않습니다. 자, 다 미세값 2로 만들겠습니다. 로그 2에 64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6인가요? 1의 값이면 로그 2의 2인가요? 부동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64분의 1부터 2까지인데 답은 뭐가 답이야? 이게 답인가요? 두 번째 거 진수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진수요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식을 변형하려고요. 쌤이 지금 취현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3분의 1의 x의 값만 취현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건 누군데요? 두 번째 건 누군데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인수분해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로그 3분의 1의 x였던데 맞게 잘했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죠? 첫 번째 건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 3이라고요? 마지막 거는 4의 값이 누구라고요? 부동항은 바꿔 안 바꿔? 그럼 답이 뭐야?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두 개? 세 개? 세 개나 더 있네? 자, 미세도 x가 있고 진수에도 x가 있으면 양변 로그를 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방정식 풀 때 설명을 좀 덜 했는데 지금 지수의 로그 x가 보이시죠? x의 지수의 로그 x 보이시죠? 그 밑이 누구예요? 1번 문제 x의 지수의 로그 x 보이잖아. 밑이 누구냐고. 밑이 10이죠. 여기는 로그의 값 밑이 10이죠. 나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할 건데 반드시 저기 써있는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양변의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해 줄 겁니다. 로그를 취했더니 좌변값이 누구지? 로그를 달아주면 로그 x 앞으로 나올 거잖아. 그럼 좌변값은 로그 x의 제곱인가요? 근데 우변값은 누군데요? 플러스 x. 이항했습니다. 잘했나? 맞아요? 그러면 로그 x의 범위가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눈이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좌변값은 미세값이 12 형태로 쓰려고요. 마이너스 1의 값은 10분의 1인가요? 2의 값은 100이에요? 미세값이 10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초의 진수요건에 따르면 진수의 값은 여기 진수였죠. 0보다 커야 됐었죠? 싹 다 0보다 큰가요 지금?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니까 로그를 달아줄 건데 여기 미세값은 2분의 1입니다. 양변에 미세값 2분의 1 로그를 달아줄 겁니다. 아까는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달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로그를 달아줄 때 미세값 2분의 1 로그를 달아주겠다고요? 밑이 2분의 1 로그를 달았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나요? 자, 로그 달아줬습니다. 왼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2분의 1 x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곱이고요.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2분의 1의 x 3승? 로그 2분의 1의 16? 네, 되신 거 맞나요? t제곱 마이너스 3t 얘가 누군데? 마이너스 4인데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이항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했습니다. 해가 마이너스 1부터 로그 2분의 1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해가 범위가 뭐예요? 네, 부동항 바뀌어줘야 되니까 16분의 1부터 2까지? 그때 진수요건의 값은 0보다 큰 조건이 있긴 했는데 다 양수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꼴랑 두 개만 풀면은 로그가 끝납니다. 다음에서는
로그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의 값이 모두 양수의 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아까 이미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보시고 근이 양수일 때는 최고참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를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이 두 개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개의 근의 값이 서로 양수의 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수, 근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판별식을 적용하겠습니다. 판별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2차 방정식이죠? 판별식 적용했더니 판별식이 누군데요? 3의 제곱 더하기 3의 이거라고? 네. 판별식이 0보다 왜? 크거나 네, 크가 나왔다. 왜? 이 모두 양수인데 두 개라는 말이 없었어.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졌습니다. 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거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풀고 있는데 인수분해 되나? 라고 마이너스 따라서 세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이거 첫 번째에서 구한 a의 값의 범위가 9분의 1부터 3까지인가요? 자, 이제 판별식 하나 있습니다. 한민 얘기하세요. 6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네, 맞아요. 부동식이 틀렸습니다. 자, 작은 것보다 작다니까 로그 3의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로그 3의 a의 값은 1보다 크다죠? 이걸 잘못했네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셋 값은 9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3보다 커야 돼요? 하지만 a의 값은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큰 건 만족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대칭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대칭축의 값이 로그 3a, 대칭축의 값은 0보다 a 0의 값은 로그 3의 1이잖아. 따라서 a의 값은 그럼 첫 번째에서 얻은 a의 범위, 두 번째에서 얻은 a의 범위 구했습니다. 세 번째 거 뭐 할 차례라고요? 함수값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숫자인 빵의 값을 대입한 게 함수값입니다. 빵 대입하는 세 값이 양수값인가요? x값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이게 남아요? 함수값이 2 로그 3의 a가 함수값인데 함수값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로그 3의 a값 2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0보다 큰 건 만족해야 되겠네. 자, 세 개 다 구했습니다. 세 개 모두의 공통범위가 필요하거든? 세 개 모두의 공통범위가 누군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이 제시하는 예제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문제를 또 만들었네, 문제를. 한 번 통과하면 25%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수 필터가 있습니다. 25%를 제거한다는 말은 75%는 통과한다는 얘기고요. 25%면 4분의 1이 걸러지고 4분의 3이 통과한다는 얘기네. 불순물의 양이 처음 불순물의 양의 1% 이하가 되려면, 즉 100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정수 필터를 최소한 몇 번 통과해야 되는지 구해주세요. 통과하는 불순물의 양이 1% 미만이었으면,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최초의 불순물의 양이 A였다면 필터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계속 몇을 곱하는 건데? 통과하는 불순물의 양은 4분의 30 통과해? 4분의 30 통과하는 행동을 4번 하라고? n번 하라고? 여러 번 했을 때 그 양이 최초의 불순물의 양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고요?
A의 값 약분했고 양변 역수치하려고요. 3분의 4의 n승을 역수치했고요. 역수치하면 부동방향 바뀌나요? 이 부동식, 지수부동식으로 만족하는 n값이 알고 싶습니다. 최소 몇 번인지는 소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분수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인지는 자연수인 것 같습니다. 자, 양변 로고 달아주겠습니다. 로고 달았더니 로고 3분의 4의 값은 로고 4 빼기 로고 3이고요. 로고 100의 값은 나의 바람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고 4 빼기 로고 3분의 2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로고 4의 값이 누군데요? 여기서 이거 빼라고 합니다. 빼기를 못하겠습니다. 0.1 2 12에서 14에서 7 빼야 되니까 3가? 0.1249분의 2보다 같은 자연수, 최소의 자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2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1249로 나누게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이 1입니다. 1249를 뺐습니다. 뺐더니 751인가? 그 다음 몫의 값을 뭐로 줬지? 5? 6? 6으로 해도 돼요? 6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못하겠다. 6, 9, 54, 6, 4, 24, 6, 4, 24, 12. 그럼 16점 땡땡이야? 그럼 내가 찾는 건 몇 번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은 로그 부동식까지 모든 문제 풀이 다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지 않은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가 혹시 뒤에 있는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세요.